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도 더 늦게 받는 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던 인공지능 반도체 최대 고객 엔비디아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7천여 개의 약값이 인하됩니다. 제약사들은 매출이 10%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코닝이 충남 아산에 세계 최초로 벤더블 글라스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 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는데 매달 받는 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초안이 나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신용훈 기자입니다.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연기금의 고갈을 막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3년이 늦춰지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9%에서 최대 18%까지로 늘어납니다. 재정 계산을 할 때 70년간 재정 계산을 합니다. 현재 2023년에서 2093년까지의 재정 계산을 하는데 재정 계산 기간 동안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재정 계산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에 더해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연기금 소진을 막는다는 것이 연금 개혁안의 주된 방향입니다. 평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기금운용 수익률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없애고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로 차등 지급해온 유종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령층 근로자의 증가와 배우자 사망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안입니다. 또 두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려주던 출산 크레딧은 한 자녀부터 6개월까지만 인정돼온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등 국민연금의 부수적인 제도는 지급액을 늘려주는 쪽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즉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리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더 주지는 않는 연금 개혁안. 재정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는 모든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유리와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 코닝이 충남 아산에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유리, 이 벤더블 글라스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휘어지는 유리는 바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폴더블 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코닝은 50년 전 흑백 TV를 만들던 시절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코닝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식에서 삼성전자와 코닝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을 만들자며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삼성과 코닝,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코닝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제안으로 1973년 흑백 TV로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삼성 Z 폴드 시리즈에
폴더블 유리 제품을 납품하는 등 삼성과의 연이 깊은 기업입니다. I'm so proud of what we've accomplished together. And I look forward to another 50 years of partnership and innovation as we reimagine the possibilities for today and tomorrow together. 이 자리에서 코닝은 2028년까지 충남도에 2조 원을 투자해 첨단 소재 개발과 제조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코닝은 최근 충남 아산에 차세대 초방막 벤더블 글라스 생산 기지와 제품 통합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초방막 벤더블 글라스는 잘 휘어지는 특성을 지닌 유리 소재로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됩니다. 첨단 소재 분야의 신제품 개발, 첨단 생산 시설, 신정설 및 연구개발 확충 등의 투자를 지속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코닝은 현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분야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어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과의 협력이 이번 만남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던 엔비디아 공략에 성공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6% 넘게 오르면서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 이것부터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 수출 회복 등 호재들이 오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설이 이제 결정타를 좀 날린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좀 물어볼 봤는데 당연히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 좀 확인해본 결과 삼성전자가 4분기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의 4세대 HBM3를 공급한다고 좀 알려왔습니다. 앞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AMD에 대한 HBM3 인증을 완료한 것을 계기로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도 4분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에 실행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 증설 투자를 통해서 내년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미 고객사 확대를 좀 예고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높아지는 인공지능 수요로 이제 GPU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도 이 공급처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엔비디아의 HBM 물량은 그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엔비디아의 제품 공급을 시작하면 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구도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SK하이닉스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어떤 기획 보도였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HBM 점유율이 한 50% 수준으로 삼성을 이제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면 메인 공급처 자리를 삼성전자가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만 HBM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넣고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체 파운드리를 보유한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 이제 설계부터 제작 패키징까지 이게 턴키라고 하는데 일괄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랍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GPU 완성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에 맡기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비용을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세철 이제 CT 글로벌 마켓 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내년 엔비디아 내 점유율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러면 다음 달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당장 이 4분기 실적에도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HBM이 아직까지 이제 디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서 그렇게 주력 제품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HBM은 최신 DDR5보다 가격이 최소 5배에서 6배 가량 높기 때문에 실적 기여가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까지는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에 D램 매출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이 본격화되는 내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은 전체 수급 상황과 뭐 수요 그리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 좀 변하긴 하겠지만, 내년 반도체 부분은 현재 한 10조 원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다보고 만큼 낙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 달 걸린 7만 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오르며 단숨에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7만 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만이고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주가가 오늘 오른 이유는 8월 반도체 수출이 전달보다 10% 넘게 회복했고, 엔비디아에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HBM 공급이 본격화한 겁니다. 이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덩달아서 올랐는데요. 두산 테스나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하나마이크론과 미래반도체도 급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으로 HBM 같은 고부가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요가 늘어날수록 두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HBM 수요 증가를 고려했을 때 한국 반도체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반도체 D램 현물 가격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4분기 중에 하락세를 멈출 것이란 낙관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 나야나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죠. 이에 재건 관련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이 10%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서 우린 PTS와 서암기계공업 등도 올랐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난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7,40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 삼부토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재건 사업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삼부토건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피해 지역인 마리우폴 등 현지 도시와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 규모만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다만 불확실한 점은 현재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언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자칫 무늬만 화려한 껍데기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주주들만 날벼락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주가가 오늘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한 매체가 두나무의 유진투자증권 인수시도 기사를 냈고 두 회사가 모두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낸 데 따른 겁니다. 두나무 측은 두나무가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기사는 사실 무근이며 증권사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주가가 오늘 급락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소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3년 전엔 세종텔레콤이 지분을 계속 매입하며
2대주주 자리에 오르며 적대적인 M&A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 이파 2023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3대 전자 IT 전시회로 꼽히는 이파는 특히 이 생활 가전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기업 역시 LG전자와 삼성전자입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탁이 끝나자 자동으로 건조를 시작하고 전력 소비를 줄였다는 알람이 뜹니다. 사람이 일일이 빨랫감을 옮기지 않아도 알아서 세탁, 건조까지 되는 신개념 가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유럽연합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40% 더 낮췄습니다. 이는 독일 기업 밀레가 내놓은 A-10% 세탁기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은 키워드는 고효율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내 지속가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만큼 삼성과 LG는 에너지 고효율 신가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삼성은 또 가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올해 전 세계 68개국으로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 모든 가전을 자동으로 절전시키는 AI 절약 모드 기능에 유럽 소비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70% of people that we spoke to are excited about innovations in smart home living and how they can make their lives more enjoyable. Today, over 280 million people registered users to our SmartThings ecosystem. LG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과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이 들어간 이동식 주택을 선보였습니다. 공간 활용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불참했던 중국 기업들이 이번 IFA 2023에 대거 참가한 가운데 우리 기업은 친환경, 맞춤형 초격차 기술로 유럽 가전 시장 독주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7천여 개의 약값이 인하됩니다. 제약사들은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까지 떨어지게 됐다며 울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총 7,600여 개.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제약업계 전체 매출 감소폭은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내 제약시장 규모 29조 원의 대략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에선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하 품목이 많은 제약사일수록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한 하나제약은 122개 품목의 약값이 깎입니다. 전체 취급 품목 260개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균 인하율도 15% 이상입니다. 마더스 제약, 삼성제약, 이현제약 등 제네릭 중심 제약사들도 100개 안팎 품목이 포함돼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당수 제품들의 약가 인하를 실질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철수를 생각하는 제품들도 많이 들 것으로 보이고요. 원자재값 급등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업계에선 10년 전 겪었던 제약사 실적 부진의 재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로 국내 상장 제약기업 68개사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6% 감소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팔아 번 돈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약가 인하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네릭의 약가 인하가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일부의 재원들을 시작 개발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의약품 업종에 속한 47개 종목 가운데 JW 생명과학, 명문제약 등 6개 종목을 제외하곤 모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던 차액 결제 서비스 CFD 서비스가 석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전보다 투자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저도 주식을 조금 거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들이 좀 많이 잔존하고 있다고 봐야죠. 석 달 만에 CFD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정보 투명성과 투자자 요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일부 증권사들은 신규 거래도 재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4개의 증권사만 CFD 신규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재개 일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자산가 확보, 서비스의 다양화 등 투자자 유치를 위해 CFD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찾아오면 CFD향 반대 매매 물량이 풀릴 수 있다며 급등락이 심한 테마주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CFD의 경우 계좌 증거금을 기준으로 보유 잔고 전부가 반대 매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경우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CFD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폭이 또 커질 수도 있고요. 특히 비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갑자기 신용융자 체결이 늘어나거나 CFD를 통한 매매가 급증하는 종목은 선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깜깜이 거래의 초유의 주가 조작으로까지 악용됐던 CFD. 이번 제도 개선이 또 다른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증권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KT가 서울 도심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보증금 반환이 이제 투명하고 다른 분양 물건 대비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입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회사가 집주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 임대주택보다 월세가 비싸지만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내 집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주택을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은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힙니다. 택지 확보와 저리융자 등 공공지원을 받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하는 이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T를 비롯해 SK와 롯데 등 여러 대기업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구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세입자들의 전세 트라우마를
기업형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전 연령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림책 활동가와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실내외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아이가 책을 만질 때 빨거나 만지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좀 위생적이고 컬러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책을 많이 구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